실점이야? 헐! 지금 클럽은 와우 이러는 게 이 판정이 엄청나게 개 같다는 느낌의 자 보겠습니다. 골 상황은 온인데 그 이전에 그 칼럼 윌슨이 조 고메즈를 미는 장면이 왜 파울이 아니냐? 야, 이거는 뭐하는 실수냐? 이거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거 근데 들어갔어? 와.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한 다음에 마네 패스랑 이 살라가 쇄도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코스가 쩌네. 예. 이거 패스 너무 좋았죠? 이건 끝내야죠. 이건 뒤집히는 경기예요. 예. 이거 반다이크였죠? 끊고 패스. 이거 수비 라인은 왜 이 모양이야? 전반전 3골이나 나왔습니다. 2대1이었습니다. 본머스가 먼저 득점을 했는데 살라 그리고 사디오 마네, 리버풀이 자랑하는 윙포드 2명이 연속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어냈죠. 리버풀 같은 경우에 알리송이 부상을 당하면서 아드리아니 골키퍼 장갑을 꼈고요. 왼쪽 풀백에 로버트슨을 휴식을 주면서 제임스 밀더가 나왔고, 그리고 핸더슨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변화한 멤버가 없습니다.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 칼럼 윌슨을 최전방에 내세웠고, 중앙 쪽에 힘을 좀 실기 위해서 필립 빌링, 레르마 그리고 루이스 쿡을 뒀고요. 잭 스테이시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본머스가 생각보다는 라인을 약간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을 좀 방해를 하고, 마냥 그냥 두드려 맞고 내려앉아 있다가 리버풀의 공격을 모두 다 막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내려간 감은 있습니다만, 보먼스 자체가 완전히 템백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의 라인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조 고메즈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건 개인적으로는 파울이라고 봅니다. 저는 파울이라고 봤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챔피언스리그나 다른 이 경기에서는 충분히 파울이라고 볼 수 있는 푸싱 장면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EPL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파울을 불지 않는 장면이 꽤 많이 있다. 두 번째, 폴티언입니다. 이런 불지 않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 고메즈는 왜 그렇게 아니란 수비를 했나? 세 번째, 이 세 개. 세 가지를 감안을 했을 때 불지 않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인데, 저는 그거 원래 좀 뭐라 그럴까요? 원칙적으로는 파울이라고 봐요. 근데 EPL에서는 그런 게 파울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조 고메즈가 훨씬 더 좀 영리하게 수비를 했어야 된다. 아니면 쳐 자빠지든지. 그거 넘어졌으면 파울 줬을 거거든. 왜냐면 폴티언이는 빙신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 실점 장면 이후에도 본머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다이크가 생각보다 좀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제임스 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슈퍼 서브로 나왔을 때, 오늘은 서브가 아니라 선발로 나왔습니다만, 왼쪽 풀백이나 중앙 미드필더나 좀 영향력을 예전만큼 발휘하기는 어려워한다. 그래서 좀 수비적으로 허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다이크가 오늘 경기에 좋았던 거는 롱패스 좌우로 찢어주는 게 그래도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첫 번째 마네의 득점, 살라의 득점 장면에서는 마네가 컷백을 했는데 그게 조금은 아구가 안 맞았습니다. 마네 컷백은 좀 뒤로 가고 살라는 좀 더 타이밍이 앞쪽으로 쏠리는 느낌이었는데, 득점을 하는 그 모습에서는 워낙에 코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스티브 쿡 대신에 들어간 이 잭 심슨이라는 선수가 1996년생, 굉장히 좀 얼을 타더군요. 얼타서 그 부분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다이크가 패스를 찔러주고 마네가 득점한 장면에서는 수비 라인 자체가 전혀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서 옵사이드 트랩이라는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안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라인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 만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는 장면이죠. 그 이후에 리버풀도 조금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고, 본머스는 지속적으로 흔들렸고,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을 놓고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은, 리버풀이 그 이전까지 목표를 달려왔을 때도 약간 불안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들이 패배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득점을 해줘야 된다. 더 득점을 해줘야 된다는 면이 저는
리버풀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스탯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눈에 띌 만한 선수는 보이지 않았고 뛴 거리만 놓고 봤을 때는 본머스가 지금 전반만 놓고 봤을 때 4km를 뛰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많이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일 많이 뛴 선수는 중원의 필립 빌링인데요. 6.63km를 뛰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원에서 제퍼슨 레르마도 6.08km, 루이스 쿡도 6.08km. 그러니까 중원에서 활동량은 리버풀보다 본머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체력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리버풀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경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스코어는 리버풀이 한 골을 좀 더 달아놔야 완벽하게 승기를 잡는 스코어인데 오늘 본머스도 안필드 원정이니까 뭐 승점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본인들이 먼저 선제골을 넣기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1점 가져가면 뭐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세가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감안을 해보면 저 목 자체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목도 사실 몸도 소모품이죠. 와! 우와! 와, 밀러! 와! 야, 역시 야, 이게 미군이다. 와! 야, US 아미의 힘이다. 그런데 주원이 형 작동은 제대로 하나요? 종윤이 형 말고는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남성 호르몬이랑 관리가 없는데 뭐 주원이 형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뭐 200발 뺐을 거예요. 이걸 날려먹어요. 피르미누 너무 원정남이고. 자, 후반전에 더 이상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코어 2대1로 그대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공격력을 뽐내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이전에 예열을 빡 해놓는 느낌이 나오면 좋겠다. 리버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 자체는 쉬운 경기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후에도 리버풀이 위험할 수 있을 만한 장면도 좀 있었기 때문에 본머스가 나름의 분전을 보여줬다. 뭐 일단은 리그로 봤을 때 이기면서 최근에 좋지 않았던 그 흐름 4경기에서 3패 그 3패가 모두 다 득점 없이 패배한 거 그 부분을 뒤집어냈다는 거는 중요합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필드고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이 정말 좋지 않다는 점 이런 걸 감안을 해봤을 때 여전히 그 경기는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체크를 해볼 만한 거는 긍정적인 부분. 일단 사디오 마네와 모하메드 살라가 득점을 했다. 두 포워드는 리버풀이 자랑하는 뭐 월드 클래스의 윙 포워드들이죠. 그리고 살라가 이 공을 끌고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살라는 키나 어떤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와 대단한 피지컬이다는 아닙니다만 세리머니 할 때 위에 상반신을 보면 몸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워낙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을 지는 모습도 좋고 그 다음에 어지간한 수비수들이 달라붙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득점이랑 딱 연결되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나왔어요. 살라의 폼, 그 다음에 마네가 골대를 맞히는 그 원더, 그 도움 닫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슈팅을 하지? 하여튼 마네와 살라의 폼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피르미누가 원정남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줬죠. 완전히 그냥 통짜를 하나 위로 퍼 올렸습니다. 피르미누는 글쎄요, 안필드에서 이 득점의 어떤 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징크스 같은 게 생긴 것 같은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좀 득점을 해줬으면 그런 법칙이 깨져서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의 공격의 어떤 앞쪽에서의 힘은 마네와 살라 쪽에 있으니까 그거는 좋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중원이 역시 불안합니다. 중원이 불안합니다. 일단 파비뉴는 부상 이후에 여러 가지 폼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패스 셀렉션도 좋지 않고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바이날둠? 지난번에 형철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무리 잘해봐야 4둠 이상을 좀 쳐주기가 어렵다. 오늘도 바이날둠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체인벌린은 뭐 오늘은 엄청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드필더진의 폼은 확실히 리버풀이 이번 시즌 내내 미드필더진의 어떤 아쉬움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역시 핸더슨의 부재가 기인한다고 보는데 핸더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죠. 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뭐 폼을 조금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핸더슨이 돌아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놀드의 폼 역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쭉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좋아져야 할 텐데. 그러니까 후반 들어서 조 고메즈가 패스 성공률이 좀 올라갔어요. 특히나 지금 반다이크랑 조 고메즈가 상대 진영에서 패스 개수가 73개로 제일 많아요.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미드필더진에서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들의 패스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놀드의 어떤 역할상 포제션 로스트가 많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아놀드의 스탯으로 봤을 때 포제션 로스트가 31번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리버풀에서. 이거는 좀 너무 많지 않나. 네, 이렇게 소유권을 많이 잃는 것은 그래도 좀 보정이 돼야 되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요. 지금 일단 뛴 양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밀너는 11.85km 많이 뛰었습니다. 파비뉴가 10km를 뛰었고요. 오늘 필립 빌링은 12km를 뛰었습니다. 만약에 그 벽돌이에 부딪혔잖아요, 솔랑케랑. 그게 아니었으면 더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뛰었는데 확실히 본머스에서는 최근에 필립 빌링이 제일 좀 눈에 띄네요. 이 선수가 좀 눈에 띄고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본머스는 그래도 오늘 나쁜 경기만을 했던 것은 아닌데 승점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역시 뭐 어려운 잔류 경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오늘 경기 이겼다는 데 정도에 좀 만족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공격진들이 모두 다 득점을 했다. 그러나 미드필더의 폼은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풀 팬들이 약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좀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